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합니다. 시도지사가 1개월 이내 교부하죠. 1개월 이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건축물은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그래서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위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올해 4월 달에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지 권리금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단 권리금 계약서를 적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는데 이게 X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은 고객,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판례가 직원이 계약금 받은 거 떼먹고 도망갔는데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은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판례는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손님이 돈을 맡긴 거는 그 개인 실장을 알아서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믿고 맡긴 것이다. 그래서 사장도 책임져야 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하죠. 중개업무와 관련 없는 거는 손해배상 안 하잖아요.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정답은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일은 암기 프린터 3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35번에 12번.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보정 설정 의무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고의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X입니다. 경미한 과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 과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면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다 포함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X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는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협회 공제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협회 공제 가입해도 되고 보정보험 가입해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3개 있으면 주된 사무소 4억, 분사무소 2억, 3개면 6억, 주된 사무소 4억 하면 10억. 답은 5번이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가입해야 되니까 한 개가 2억이니까 3개면 6억 이상
주된 사무소 사기니까 10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못 받습니다. 업자라는 말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못 받지만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소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일 3번 들어가야 되죠.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임대차에 대한 금액만을 적용한다 X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니터링 이거는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위반 행위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100만 원 과태료는 없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한데 단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고 협회는 협회 설립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한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될 점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계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모두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청문하는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세계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죗값을 이미 치른 것으로 보고 업무정지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인데 6개월 안 당하려고 이 2번을 논리적으로 본다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죗값을 치르려면 6개월만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1년이라고 법조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고 만약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시도의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도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 2번에 있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암기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보면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자, 그래서 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 이게 바로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라고요.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필요한 절차, 이게 자격 취소는 청문이고 자격 정지는 업무 정지라고, 의견 진술 기회라고요.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이 아니고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 5번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고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게 개정된 부분인데 해설에 보면 이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라고 돼 있어요. 그 해설, 그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개정된 거. 올해 개정된 거라고, 작년에 비해서. 해설대로 5일 이내에 보고가 아니라 통보로 바뀌었다고. 통보. 암기 프린트는 그 49번에 50번에 있던 게 50번에 2번에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 이거 없죠. 프린트에 있으면 그 옛날 프린트예요. 혹시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 5일 이내 국장 보고 이렇게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프린트 옛날 프린트입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잖아요. 48번에 있잖아요. 통보사항에 통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5일 이내 통보입니다. 7일이니까 5번 명백하게 틀렸죠. 반납이 7일이죠. 반납.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색의 반납은 7일 이내입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 틀린 것인데 간판 철거하는 게 3개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자격 정지, 휴업 이런 거는 간판 철거할 필요 없죠. 업무 정지 6개월이고 휴업도 6개월인데 6개월 문 닫을 거면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돈 들어가요.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건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안 해도 가태료, 업무정지 규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만 합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시험에 행정절차법 X로 출제됐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물론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할 면적 제한은 없다. 그렇습니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뜻다방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죠. 법정형하고 선고형하고는 다르다고요. 법에는 법정형은 1,000만 원 이하인데 판사가 선고하는 거는 1,000만 원 이하니까 800 선고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선고할 수도 있죠. 그 선고 받았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1년에 1,000만 원인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우리 암기할 때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만 암기하지 1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는 암기 안 하잖아요. 법정형은 1년에 1,000만 원이고 선고형은 1,000만 원 이하니까 8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중개사무소나 금융업소는 제2종 인생활시설에 해당된다. 5번이 틀렸네요. 요거는 건축법에도 나올 수 있죠.
건축법 시행령 3조 5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있습니다. 30개 용도 분류가 있는데 건축법에 그 용도 분류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건생이죠. 이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도 중개사무소나 금융업소, ATM기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데가 그 단독주택이잖아요. 서울의 종로 이런 데 평창동 단독주택이 1종 건생이 많죠. 2층밖에 못 짓는 거 이런 경우도 이제 중개업소나 금융업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하고요.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하다. 자, 28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성명 인적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공란으로 비워두면 이게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공란으로 비워뒀어요. 매수인 누구 왜 1인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그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그 1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공란으로 비워뒀다가 그러면 그게 중간생략 등기로 악용되잖아요. 탈세 목적으로.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해진 서식 법정 서식 없습니다. 예,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등록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적으면 소공은 자격 정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을 하되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 4개입니다. 5번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서는 서명 및이라는 말도 없고 또는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서는. 그 아무 말 없이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그건 해석상 굳이 분류를 하자면 또는은 아니고 밋이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근데 시험에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는 밋인지 또는인지 낸 적 없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밋인지 또는인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성명, 소연 등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2번이 답입니다. 성명, 소연 등 소재지가 있는데 이때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이게 그 제가 현업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문이 해가지고 빈상가 유리창에다가 붙여놨어요. 빈상가 유리창에다가 빈상가 유리창에 붙여놨으면 그 상가가 임대 나왔으니까 그 상가 소재지는 적을 필요 없고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암기 프린트 25번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30번입니다. 포상금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포상금 계산하는 게 3번 출제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갑과 을이 포상금 받는 걸 그림을 그려놓고 A, B, C, D까지 있나요? D. A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죠?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해야 포상금 받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포상금 못 받습니다. 다만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죠.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에 무부양, 광시, 공시,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여하면 포상금인데요. 검사가 공소제기했지만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도 포상금 나온다 했죠. 2명이 했잖아요. 2명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 다음에 리얼 어른 등록증을 대의한 D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불기소 처분하였다. 불기소,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포상금 못 받는다 했죠. 그래서 답은 25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포상금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시험에 3문제 출제됐다고요. 3번 계산하는 거. 자, 31번입니다.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에는 뭐야 돼요? 지금 성명, 소연 등 해야 되고, 또 여기다가 소면, 종가형, 암기 프린트 25번 18개 해야 되죠. 총사방, 개개, 입주관 18가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허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건축법상 사용 승인, 주택법상 사용 검사 받은 날이죠. 이게 건축 허가 받은 날, 허가 받고도 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년 동안. 지금 왜 이걸 강구하라고 하겠어요?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날을 광고하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요즘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언제 건축이 완료돼 가지고 살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러잖아요. 건축연한. 최근에 지은 게 더 좋잖아요. 그 허가는 받아놓고 계속 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법에 허가 받아놓고 안 해도 되죠. 또 연장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착공. 그래서 착공한 날이 아니라 준공한 날. 제가 이걸 저는 어릴 때 1979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 뉴스가 또렷하게 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뉴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삽교천 준공식에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서거하셨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준공식. 저는 어린 마음에, 그때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에 준공식이 뭔지 찾아보면 되는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지적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국어사전도 그때는 구하기 힘들어서 시골에서 무슨 국어사전이 있어요. 시골은 아니구나. 고등학교는 제가 도시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국어사전도 못 찾아보고 하여튼 궁금했다고. 준공식이 뭔지. 지금 커서 보니까 준공, 사용 승인, 사용 검사 같은 말이라고. 다 공사 끝나고 하는 거예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착공, 허가,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죠. 2번이 답인데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치사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공법에 나올 수 있어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해야 되잖아요. 건축법에서는 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2번이) 정답입니다. 어쨌든 요거 표시 강구해야 되는 거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으니까 꼭 암기하시고요.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요것만 둘 수 있고요. 나머지 그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암기 프린트 50번,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하죠. 일본 총리는 일본 중의원들 중에서 호선하잖아요. 지금 일본 총리 좀 있으면 바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아니라 국민 직접 투표로 뽑죠. 차이점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민주화된 나라예요. 미국도 아직 여자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여자 대통령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야당이 총리가 된 적이 없어요. 일본은 자민당 외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야당도 몇 번 했잖아요. 뭐 정조가 약간 정조 이후에 3번 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도 정조가 약간 개혁적이었나 봐요. 3번 한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분이 야당이 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옛날에는 뭐 야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이 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그때만 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생각 못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일본 같은 데보다 외려 선진국이란 이야기예요. 뭐 좋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 당만 계속 100년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33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 해당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되고요.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다 해당됩니다. 전부 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이런 걸 표시하지 않는 경우, 총사방, 계계, 입주관이 누락된 경우, 보조원 이름 적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비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비업 하나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업부터 미연까지는 이게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업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자, 34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지방법원장은 요거는 기출문제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 40문제 나오면 한 5문제는 별로 안 중요한 것도 나와요. 저도 100문제 다 막 중요한 것만 해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분은 딱 나올 것만 강의해라 이러던데 그걸 알면 제가 점쟁이하지 강의 안 하겠죠. 딱 나올 걸 알면. 순돌이 아빠인가 순돌인가 점쟁이 됐다는데 순돌이 맞아요? 지금 막 예약이 지금 내년까지 꽉 찼대요. 다 처음에 신 내리면 뭐가 잘 맞는데 신발이 잘 맞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하기 싫어도 그건 신 내리면 해야 되나 보더라. 그거 막 계속 아프고 이러니까 해야 되나 봐요. 어쨌든 그 뭐 나올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신 내리도 무슨 문제 나올지 그거는 모를 것 같은데요. 뭐 낼지는. 그 딱 나올 것만 강의해달. 예? 이미 떨어진 거 가거는 맞춰요. 미리.
올해 또 물어보지. 그럼 또 떨어질 거니 미리 그러면. 예, 예. 올해도 물어봐요. 그럼 미리.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해봉청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며칠까지예요?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15일.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주 시험에 나오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일이 암기 프린트에 정리는 다 돼 있죠. 15일이 암기 프린트 49번에 4번에 있네요. 49번에 4번.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수 신청대리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반납은 7일입니다. 맞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51번에 44, 45, 46, 47번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4번이고요. 35번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사무소 관할구역 내 안에서 이전한 거네요. 관할구역 밖으로 하는 거하고 안으로 하는 거 차이점이 뭐냐면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죠.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틀린 거 되는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변경사항만을 적어서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원칙 재교부, 예외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증에다 주소 바꿔야 되잖아요. 밑에 제출해야 돼. 그리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재교부해야 되니까 기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관할구역 안에서도 원칙은 반납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 하더라도 사용 검사 받고 났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한 2-3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아직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사용 승인이나 사용 검사 받은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 사유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답 3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3개 또는 4개 나온다. 올해 약 50%가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요 35번 패턴으로. 자, 36번입니다. 36번. 틀린 것인데 1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여부와 그 다음에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참 요것도 교수들이 몰라서 그런데 현실하고 기출문제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료증을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그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출하라. 또 현실적인 계속 이야기하면 헷갈리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제출하라 하더라고요. 왜 제출? 법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된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하려면 뭐 수료증 있어야 내가 확인하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직무교육 미리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돼요. 그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죠. 그런데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이죠. 직무교육은 자격증 없는 보조원 되려면 미리 교육받아야 돼요. 미리. 기출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번 또 옳은 내용입니다.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전과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걸. 그래서 외국인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은 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 5번입니다.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 사장만 배상하면 되고 직원은 책임이 없다. 개업공개사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다. 판례는 그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잘못한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장도 부진정 연대 채무를 져야 된다. 사장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 잘못한 경우 당연히 잘못한 직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 만약 사장이 됐다면 직원 고용할 때 고용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뭐 사장 몰래 중개보수를 빼돌리다 적발되면 몰래 계약체료가 받아먹으면 받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걸 미리 약정해도 돼요. 100배 받은 금액 100배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그게 반사회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 LH에 뭐 부실자재를 뭐 어디 싱크된 어디 뭐 부실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계약서에 신설하겠다. 그 만약에 그 자재 잘못 제출 그 해가지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입은 금액의 100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잖아 이게. 답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기출문제입니다. 허가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주거지역 미지정 지역은 60이죠. 60 미지정 60이고요. 상업공업은 150 녹지 200입니다. 200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죠.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38번 선매제 옳은 것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와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가 선매 대상입니다.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죠. 먼저 파는 게 아니고 즉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매수 협상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선매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통지받고 나면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불허가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 암기 프린트 45번에 4, 5, 6, 7, 8 5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라는 숫자. 자, 옳은 것은 답 3번이네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된다. 15일. 암기 프린트 49번에 6번에 있네요. 49번에 6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입니다. 땅 20년 전에 샀는데 1억에 샀는데 지금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20년 전에 네가 산 가격이 1억에 내가 살게 하면 선매 협의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부 불성립되죠. 20년이면 몇 배가 올랐어요. 몇 배가. 지금 1990년도에 1990년도 한 89년 88년인가 하여튼 80년대 말에 제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그때 25평을 2천만 원대에 분양받았어요. LH에서 분양받는데 LH 공공임대주택. 그럼 지금 한 35년 만에 가격이 몇 배 올랐어요? 2억, 10배, 20배, 한 20배 정도는 올란 것 같아요. 20배 정도. 와, 진짜 많이 올랐네. 거의 1년에 한 배 가까이, 1배 가까이 올랐네요. 엄청. 토지 등 이게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내년에 지금 현재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고 봐야 돼.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IMF 때만 해도 강남에 84제곱미터 3억밖에 안 했어요. 아파트. IMF 때 25년 전에 3억밖에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25년 후에 거의 30억? 10배 넘게 올랐네요. 25년 만에. 자,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했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반드시 불허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매가 이게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 협의라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1회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다. 그렇죠. 이거 가태료 이거 없어도 2+1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 44번에 12번 44번에 12번하고 13번 이 두 개를 묻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3+1이 임의적 취소지만 이게 지금 1번이 3+1이잖아요. 3+1이지만 업무정지가 두 번 있으면 이미 그 44번에 12번 2+1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라고. 이 가태료 없어도 절대적 취소잖아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가태료, 다시 업무정지 3+1인데 이것도 1번도 3+1, 2번도 3+1인데 여기에 가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임의적 취소고 가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이미 2+1에 해당된다고요.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가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 암기 프린트 44번에 12, 13, 14, 15 4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 신청 내리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암기 프린터 44번에 15번. 답은 5번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있습니다. 17번. 17번에 9번에 있네요. 17번에 9번. 5번이 17번에 9번. 40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요거보다는 좀 더 쉽게 나왔는데요. 근데 기출문제 이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5번, 6번. 즉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바닥면의 상태,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입니다. 바닥면의 상태,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요. 중개보수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입니다. 답 5번입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5번, 6번에 있다고요? 5번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거래 예정 금액이나 중개상물의 종류, 요거는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답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